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이제 경제, 주식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대 음봉이 일단 두 개 나왔어요. 그다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가 되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뭐 뉴스에 나오기로 이제 보편적인 관세가 아니라 이제 핵심 쪽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뭐 트럼프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NN에서 트럼프가 이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좀 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경제 비상사태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협, 국가 안보에 영향이 있을 때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관세 부과라든가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관세라는 것 자체도 이제 뭐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관세를 뭐 모두 다 부과하기보다는 트럼프는 항상 협상입니다. 큰 거를 일단 쏟아붓고 자기가 목표한 것만 얻어내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앞으로 큰 무기한나를 갖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동결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제재까지도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국가 경제 비상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안보가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걸 이제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한번 트럼프가 멕시코에 이걸 한번 써먹었던 적이 있어요. 멕시코 이게 이제 이민자들 너네들 막 내려오니까 야, 이거 안 막으면 너네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5%씩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고 멕시코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제재를 좀 강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던 트럼프는 목표했던 바를 살짝 이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협상력 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금리가 지금 내려오다가 물가도 물가입니다만은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트럼프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보편적인 관세. 이 보편적인 관세가 무서운 거죠. 핵심 물자라고 한다면 뭐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이지만 보편적인 관세는 뭐 모든 나라, 뭐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또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진짜 좋으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수만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미국의 이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뭐 지수 산정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의 그런 시가 비중이 높다 보면 대형주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빅테크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파산 건수를 한번 보세요. 자, 미국의 이 파산 건수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완전 뭐 V자형의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파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좀 이 중서민 쪽의 기업체들은 지금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즉 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언젠간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신용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자,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요. 이 신용카드 대출 부실이 2008년도죠.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또 경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트럼프의 이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목적만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전시다발적으로 우리 양자 컴퓨터처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반대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 한번 볼게요. 지금 이 1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지금 30년물이 더 높아요. 원래 이제 높긴 합니다만은 지금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죠. 4.927%. 자, 10년물은 4.686, 4.7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살짝 눌림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내려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지 못하고 당분간 이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고금리가 유지되게 되면 앞에서 봤던 그런 파산권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좀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밤에 저녁에 발표될 텐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실업률도 있고, 근데 실업률은 뭐 4.2 정도로 변동 없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농업 민간 고용이 중요한데 이 비농업 민간 고용이 지금 현재 예상치가 전달치 비해서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19.4K, 19만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좋게 반응하지 않고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비농업 민간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만 그나마 시장이 조금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우리가 오늘 중요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를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는 않아요. 나스닥보다 지금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가 가격을 볼 때요,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체력이 좋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번 급락 파동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입니다. 이게 계단식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위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두 번 연속 장대 음봉이 한번 출현했다는 거죠. 아주 뭐 큰 음봉은 아닙니다만은 장대 음봉성의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두 번 연속 출현한 겁니다. 만약 하나 이제 이 밑에 저점을 즉 19,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나스닥 지수도 보통 이제 2만 선을 찍고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2만을 찍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건요, 강력한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하고 나서 상당 기간 진통을 겪게 되는데 나스닥 지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당장은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어서 비교적 좀 잘 버텨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께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중요하죠. 자,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역회된 숄드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하락 추세 때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완만할수록 저항력이 약한데 가파를수록 저항력이 강해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 지점에서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뚫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으로 봤을 때 뚫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다시 또 700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으로 본다라면 밑쪽으로 칠 가능성보다는 다시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 좀 배제를 해두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 조금 시장의 또 변동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주식을 할 때는 뭐 종목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뭐 로봇 종목들 저희가 찍어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 뭐 최근에 양자 컴퓨터도 많이 급등을 했었고 자 근데 이제 로봇주들까지 이제 오르고 나면 그 다음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 한동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